국민께 고함 이러다 나라 망합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제목을 이렇게 달았겠습니까? 국민께 고함 이러다 나라 망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에요. 이 말이 진짜 사실이에요. 장난 아닙니다. 예. 오죽했으면 제가 이런 제목을 달았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실래요? 2030년도에 세계 GDP 순입니다.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게 2030년이에요. 그때 대한민국은요, 과연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만큼 세계 GDP 순위에서 밀려납니다. 15위까지 밀려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대한민국을 10대 경제대국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제는요, 앞으로 5년 후에 되면 대한민국은 10대 경제대국이라고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질지도 몰라요. 지금 보시면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이탈리아하고 맞먹었습니다. 이탈리아. 지금 이탈리아는 8위죠. GDP가 2조 9,900달러로. 이탈리아가 떨어진다 하지만 GDP는 세계 10위 이내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나라를 따라 넘긴 나라는 캐나다 9위까지 랭크가 됐고요. 브라질 11위입니다. 러시아도 10위고요. 멕시코 12위입니다. 스페인 우리를 따라 넘겼고요. 호주조차도 우리를 따라 넘겼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바로 뒤따라오는 데가 인도네시아하고 우리하고는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우리가 2조 2,700억 달러의 GDP라면 인도네시아는 2조 800억 달러에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언제든 따라올 수 있습니다. 트리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조 9,600억 달러. 트리키에도 따라오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 야, 이제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습게 봤던 멕시코든 브라질이든 스페인이든 호주든 다 우리를 따라 넘깁니다. 캐나다도 우리나라를 따라 넘기고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전망 자체가 충격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충격적으로. 그죠? 난리도 아니죠. 난리도 아닙니다. 실제로 그 자세한 내용을 보면 더 난리예요.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그래도 대한민국은 8위를 기록해 8위. 그죠? 2019년에 11위로 밀려났지만 2020년에는 다시 9위예요. 2021년까지 10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2022년부터는 12위까지 떨어졌고요. 2025년에는 13위. 올해 13위가 된다는 이야기. 2029년 14위. 그리고 2030년은 15위까지 떨어지는 거. 이 정도면 나라가 점점 망해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망해가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충격입니다. 지금 보세요. 2024년 기준으로 하면 2024년 대한민국 지금 12위입니다. 1조 8,800억 달러로. 그런데 지금 이대로 가면 2030년엔 15위, 2조 2,700억 달러로 15위로 밀려난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나라가 이렇게 밀려나고 있는데 여러분 국가 지도자들은 뭘 하고 있나요? 국가 지도자들 중에 핵심이 정부 아니겠습니까? 정부, 행정부. 지금 행정부 뭐 하고 있죠? 돈 뿌리게 여념없어요. 돈 뿌리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하든 지방선거를 다 서울이든 부산이든 좌파가 가져가기 위해서 진짜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돈을 그만큼 뿌려대는 거예요. 뿌려대요. 포퓰리즘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돈이라는 게 여러분 생산적으로 써져야지 돈이죠. 이게 소비로 써지면 솔직히 그냥 낭비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요. 이재명 대통령 됐다고
예, 여러분도 알다시피 국민들에게 돈을 쭉쭉 뿌렸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미친 거죠. 우리가 낸 그 혈세, 저는 밤새워서 일하잖아요. 12시 반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어요.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세금 낸 거 그냥 돈을 줄줄 뿌리고 있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실정이고요. 장차관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예스 예스 쉐쉐만 하고 있어요. 대통령 눈치만 보는 거예요. 대통령 눈치만. 그리고 국회는 뭐 하고 있습니까? 국회는요, 더불어민주당 운동권들이 대한민국의 국회를 장악해서 지들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요. 치고받고 싸우고나 있어요.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한번 보세요. 이게 나라냐?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싸우고 있죠. 국회가 개판 5분 전이에요. 게다가 사법부는 괜찮은가요? 우리법연구원이 국제인권법연구원이 별 거지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법을 지 마음대로 해석해요. 지 마음대로. 예, 그러면서 나라를 좌파로 계속 몰고 가고 있는 거.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나라의 경쟁력을 키우려고 하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눈 씻고 들여다봐도 볼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장차관이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판사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사람은 국민입니다. 여러분들이 국민이 다 걱정하고 있어요. 세상에 나라가 진짜 거꾸로 된 거죠. 나라가 국민을 걱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예요. 국민이 나라를 걱정할 정도예요. 그만큼 나라가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생산성 향상을 시켜가면서 국가의 경쟁력을 길러서 국가가 부강한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세력이 특정 집단이 나라를 운영하면서 그들 마음대로 지금 끌고 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라는요, 누란 지위에 있는 거죠. 이러다 나라 망합니다 하는 말이 틀리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일 덜하자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일을 더해도요 경쟁력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 68시간제를 주 52시간제로 바꾸더니 주 48시간제로 바꾼대요. 이제 주 4.5일까지 도입한대요. 이게 말이 돼요? 아니 근로시간이 우리나라가 많대. 그래서 근로시간을 줄여야 된대.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이 일 많이 합니까? 공기업이 일 많이 합니까? 예, 대기업이 일 많이 합니까? 일 많이 하는 사람은 저 같은 자영업자들이 일 많이 해요. 그래서 근로시간이 긴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근로시간이 대한민국이 건강에 해칠 정도로 일하는 사람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입니다. 절대로 말입니다. 예, 대기업의 노동자니 예, 공무원이니 공기업의 노동자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 핑계는 국민들에게 건강을 지켜주겠다. 개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앉았는 거죠. 그러니 나라가 개판이 돼 가잖아요. 근로시간까지 줄이면 앞으로 경쟁력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결국이요. 일은 덜하고 더 많이 받으려고 하니 나라는 돈을 계속 풀 거고 그러면 부채는 계속 늘어나는 거겠죠. 아마 이재명 정부 말 2030년에 가면 분명히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 비율도요. GDP 대비 한 나라 국민이 생산한 총액 대비 60%를 육박할 겁니다. 60%를 넘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충격적이다. 저는 오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국민께 고함 이러다 나라 망합니다. 그 표현을 썼겠습니까? 나라의 미래가 점점 몰락해 가는 것을 보고 있는데도 국가 지도자 어느 누구도 나라 걱정하지 않고요. 본인들의 권력을 강화하거나 본인들 패거리들의 이익을 더 만들어주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지 절대 국가나 국민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 이게 대한민국이 불행한 거라는 겁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강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안 높이면 언제 높일 수 있을까? 제가 죽어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죽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충분히 하고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여러분 대한민국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살아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든 전망에서 대한민국은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끝장난다. 이 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